안녕하세요. K정책금융연구소 부소장 황재호 변호사입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2025 6.3 대선을 맞이하여 차기 정부의 올바른 에너지 정책을 위한 재원이라는 총 4부작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습니다. K에너지 로드맵 제3부는 중국 바람, 해상풍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는 한국대전략연구소의 고봉규 위원님을 초대하였습니다. 반갑습니다, 고 위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한국대전략연구소 어떤 곳입니까? 저희 한국대전략연구소는 2020년도부터 이제 활동을 시작한 시민단체로서 이제 시작을 했었고, 이제 한국 사회의 진영 논리 기반에 깔려 있는 이념의 특성이라든가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하고 분석을 하는 한편, 최근에는 장애인 관련 이제 탈시설 이슈, 그리고 또 이제 에너지 분야에서 이제 탈원전 이슈라든가 아니면 재생에너지 이슈,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의료 대란 이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대응을 해오고 있는 연구소입니다. 예, 저도 평소에 고 위원님 글을 잘 읽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연구소에서 지난달에 에너지 정책에 대한 대국민 인식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거든요. 예. 산업용 전기 가격에 대해서 한 10분 중에 4분 정도가 비싸다고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저도 그 여론조사를 보고서는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산업용 전기가 비싸다고 응답하는 분들이 좀 높아졌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그래프 어떤 그래프입니까? 요거는 이제 연도별로 산업용, 주택용 전기요금 추이인데, 원래는 우리나라가 이제 가정용 전기요금이 더 비쌌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상대적으로 낮았어요. 사실 어느 나라든 대부분 이렇거든요. 네, 그랬죠. 대부분 한 2014년, 15년 이전에 그 유형을 보이는 법인데, 이제 2017년도쯤 해서 거의 같아졌고, 그리고 지금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엄청나게 높아졌죠. 저 오른쪽에 지금 올라가는 게 예. 산업용 전기 요금인가요? 예, 지금 이제 올라가서 저 그래프 이제 2024년 11월, 그러니까 10월에 산업용 전기요금이 한 차례 더 인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11월, 12월, 1월 3개월간의 이제 평균 전기요금을 계산을 해보니까 저렇게 나왔습니다. 예. 고 의원님께서는 우리나라 산업용 요금 네.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이미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낮아요. 그런데 가정용 전기요금이 아닌 산업용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 2016년, 17년도 이때쯤에도 거의 중간치였었습니다. 그러니까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약간 낮은 정도라서 그렇게까지 이제 저렴하다고 볼 수는 없었는데, 이 최근에는 더 급격하게 올라갔거든요. 이게 지금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처럼 이제 산업용 전기 소비량이 많은 국가, 그 다음에 산업 기반 수출 산업의 비중이 높은 국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을 생각했을 적에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도 석유화학 업종이 이미 좀 기울기 시작했고요. 현대제철도 미국에 큰 제철소를 짓는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제조업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은 지금 미국으로 제조업 탈출 러시가 시작될 것 같다, 이런 우려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네,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유럽 국가들에서는 이미 한 80년대부터 90년대를 거치면서 제조업 기지들이 제3세계 국가들의 상당 부분 이전이 됐었죠. 근데 이제 유럽 국가들이라든가 미국과 같은 국가들은 사실 금융이 탄탄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한 국가들에 비해서 그 금융 기반이 탄탄하지 않은 여건에서 지금 전기요금이 무리하게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지금 산업용 전기요금이 작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182.7원 킬로와트시당, 거의 그 전과 비교해 봤을 때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가격이거든요. 이렇게 오른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현대제철이 32조 원을 투자해서 공장을 세우게 될 미국 루이지애나 주와 비교해 봤을 적에 거기는 1킬로와트 시당 전기 요금이 한 70원 정도밖에 안 돼요.
70원이 조금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럼 예. 70원과 한 180원, 190원 비교를 해보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고민을 하겠죠. 절반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삼성전자도 뭐 지금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올해부터는 전기요금으로 대략적으로 한 4조 5천억 원 내외를 납부하게 될 것 같아요. 작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32조 원 정도였는데 그 중에서 거의 한 14% 정도에 해당되는 비용이 이제 전기요금으로 나가게 되는 셈인데 뭐 여기 아직까지는 그래도 네. 삼성전자가 버틸 수 있다. 그렇죠. 뭐 이런 느낌이네요. 예, 예. 근데 현대제철은 좀 아니에요. 예. 현대제철은 죄송합니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한 3, 4천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납부하는 비용이 그 2배가 넘어갑니다, 이제는. 그렇습니까? 예. 예, 뭐 그래도 삼성전자는 버틸 수가 있다라는. 하지만 현대제철은 못 버티죠. 예, 우리나라 에너지 가격, 특히 전기 요금 네. 더 상승할 것 같습니다. 예. 그 3월에 통과된 그 에너지 3법, 그 중에서도 해상풍력 특별법이 저는 특별하게 우려가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여수하고 완도 쪽에 그 추진되고 있는 해상풍력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수원이 좀 참여하고 있는데 지분 참여를 하고 있는데 한수원이 또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한수원이 지금 지분 참여를 하고 있는데 거의 총 사업비는 85조 원 정도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인천 해상 풍력단지 같은 경우에도 53조 원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러한 해상 풍력 프로젝트들을 다 합쳐 보니까 지금까지 통용되었던 국제 건설 단가, 국제적으로 통용되었던 평균적인 건설 단가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적으로 200조 원 안팎의 사업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조 예. 원이나 투자가 됩니까? 네, 참고로 작년에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의 모든 소비자들이 전기요금으로 납부한 총액이 한 90조 원 정도 됩니다. 예. 그럼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바다가 예. 그만큼 해상풍력하기에 적합하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해상 풍력을 할 만한 곳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주 서남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비교적 풍질이 좋은 편에 해당이 되는데 이러한 곳들 같은 경우에도 유럽의 이제 북해 지역이라든가 도보 해협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풍속이 초속 10에서 11m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풍질이 좋다고 하는 제주 서남해 지역 같은 경우에 연평균 풍속이 초속 8에서 8.8m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뭐 그 두 차이가 별로 크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렇죠. 숫자는 크지 않은데 한 20% 정도 차이가 나는데 뭐그 정도면은 우리나라도 해상풍력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그런데 이게 풍력 발전량은 풍속의 세제곱에 비례를 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초속 10m다라고 하면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해서 1000만큼의 전기가 나오는 건데 풍속이 8m라고 하면은 한 500 정도밖에 안 나와요. 2배 차이가 예. 나게 되네요. 예, 2배 차이가 납니다. 근데 여기가 가장 풍질이 그나마 좋다고 하는 곳이고 그 이외의 지역들은 조금씩 더 떨어지죠. 예, 그 평균 풍속 계급별 연간 일수 이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예, 그래프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건 이제 1973년도부터 그 이제 최근 연도까지 약 50년에 걸친 우리나라의 평균 풍속 계급별 일수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풍속이 이제 초속 3m를 초과하는 평균 연간 일수, 그 다음에 10m를 초과하는 평균 연간 일수가 다 일관되게 감소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그래프도 아마 있을 건데. 예, 다음 그래프 2021년부터 24년도까지 풍속 추이. 자, 여기는 이제 어디에 그래프이냐면은 자, 해상 풍력은 어디다가 세워야 되나요? 당연히 바다에 세워야죠. 그렇죠. 바다에다가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해안 도서 지역 그리고 육상에서는 그래도 좀 산간 지역이 바람이 잘 불죠. 예. 그런 지역들의 그런 풍속치가 어떠하냐 그걸 살펴본 겁니다. 여기도 똑같이 감소하고 있죠. 아니 왜 이게 감소를 왜 하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 기후 변화 때문입니다. 이제 지구 온난화가 반복이 되다 보니까 기후 변화가 이제 발생하게 되고 여기 조금 더 이제 복잡한 문제인데 우리나라와 같은 중위도 지역은 좀 이제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더 빨리 온도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요. 원래 바람이라는 거는 극지방과 적도지방의 에너지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건데 지구 온난화는 이상하게도 극지방에서 더 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예.
그래도 최근에는 그 뉴스를 보니까 예. 그 LS 전선 예. 최고 경영자께서 예. 해상 풍력은 50년 이상 지속될 장기 산업이다. 지금이 바로 진입과 투자의 적기다. 네. 뭐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돈이 되는 사업이면은 본인이 아마 직접 투자를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현재 진입의 최적기라고 하는 그 진위는 어떠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외국 같은 경우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 지금 속속들이 사업을 철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국 혼시의 건설 예정이었던 네 번째 해상풍력 단지 같은 경우에 지금 철수를 했고요. 거기도 사실 우리나라보다 그 거의 발전량이 2배 이상 나오는 곳인데도 지금 예. 철수를 한 상태고, 그 다음에 글로벌 해상풍력 1위 업체인 덴마크의 오스테드 같은 경우에도 해상 프로젝트를 중단하는 등 여기저기서 프로젝트가 중단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니 그래도 저는 해상 풍력을 네. 법안들이라든가 이걸 보면은 네네. 되게 특이한 게 네. 그 야당 의원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예. 국민의힘 의원들도 네. 함께 이제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내 산업에 뭔가 좋은 게 아닌가. 특히 이제 그 국민의힘의 김소희 의원의 1호 법안이 바로 이 해상풍력 지원 특별법이다. 뭐 이런 관점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아,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시장 논리라는 게 아주 심플하죠. 싼 걸 찾게 되어 있어요. 품질이 비슷하면은 결국에는 저렴한 것을 찾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국만 해도 중국 이외의 뭐 유럽의 다른 풍력 회사들 같은 경우 우리보다 기술적으로 우위이고 그 다음에 건설 능력도 훨씬 위이다 보니까 더 싸게 공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업 허가가 이루어져 있는 해상풍력 설비 중에서 3분의 2 정도가 외국 업체의 소유였었고요. 특히나 핵심 설비는 풍력 터빈이지 않습니까? 이놈 같은 경우에는 83.4%가 외국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로 우리나라 산업에 이게 기여가 있을지는 대단히 의문입니다. 아니 그래도 뭐 대한민국 업체 중에서 이득을 보는 업체는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뭐 전선 분야에서는 뭐 LS 전선 같은 곳들이 이득을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SK라든가 아니면은 유니슨과 같은 업체들이 이득을 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 예, 뭐 환경에서 뭐 해상 풍력을 띄운 정부의 SK 더닉스, 유니슨, 흥풍 뭐 이 기사가 있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예, 주가가 엄청 올랐습니다. 이게 뭐 SK야 뭐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현 정부하고 산업부하고 굉장히 그 끈끈한 관계에 있는 기업이고 유니슨 이 기업은 어떤 기업입니까? 여기는 이제 유니슨 회장이 조한익 전 한전 사장입니다. 그래서 산업부 차관 출신이시고요. 아, 저도 들어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민양이라고 하는 중국 이제 풍력 회사하고 합작 법인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진을 그래서, 한번 준비했으니까 네네. 같이 보시죠. 예. 좀 설명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사에 따르면은 유니스는 민양과의 합작 법인 설립으로 육상 풍력 터빈 4메가와트급하고 그 다음에 해상 풍력 터빈 10메가와트급 뭐 이제 지금 유니슨의 거의 뭐 주력 최신 기종이라고 하는데 그거 이외에도 6메가와트, 11메가와트, 14메가와트 등등 다양한 모델을 생산 공급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니슨 사천 공장 부지에 새로 건설할 해상풍력 터빈 나셀 주립 공장에서 우선 민양이 육상용으로 개발한 6메가와트급 모델을 해상용으로 설계 변경해서 생산할 예정입니다. 예. 뭐 예. SK도 이득을 보고 네. 뭐 산업부 차관 출신께서 하시는 회사도 이득을 보고 네. 그러니까 여당과 산업부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걸 밀고 있는 게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200조치 이게 완성이 돼버리면은 산업용 전기요금은 이게 얼마가 되는 겁니까? 정확한 추산을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은 이제 좀 그 통상적으로 해상풍력 사업비에서 대략적으로 한 50%, 60% 정도 더한 총액이 실제 소비자들이 낼
전기요금의 총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지금 이제 200조 원 정도니까 실제로 소비자들이 납부할 전기요금은 한 300조 원을 넘어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한 20년 정도의 수명을 가정을 했을 적에는 20년 동안 매년 한 15조 원 정도씩의 전기요금을 추가로 내야 되는 거죠. 작년에 낸 우리 국민들이 낸 총액이 90조 원인데 네, 이제 15조 원을 더 낸다. 네. 뭐 그 정도는 뭐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게 해상 풍력으로 예를 들어서 90조 원이다. 그럼 90 정도의 전기량 중에서 한 15 정도의 전기를 공급하면은 아깝지가 않은데 실제로는 굉장히 미미한 양이거든요. 10%가 안 돼요. 아 예. 그뭐 제가 알기로는 그 미국의 네.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그 대통령이 네. 그 스코틀랜드에서 그 본인의 그 리조트 네. 앞에 지어지는 해상풍력 단지와 굉장히 장기적인 소송을 하다가 네. 결국 다 패소를 하고 네. 취임하자마자 그 미국에서는 해상풍력을 뿌리 뽑겠다라고 네. 해서 강력한 행정명령을 내리고 네. 그 미국에서 해상풍력 업체들은 다 철수를 했다. 뭐 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일단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GE가 철수했고요. 그 다음에 유럽에서도 해상풍력은 점차 철수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도표를 보시면은 영국의 이제 BP, 그 다음에 영국의 셀, 그 다음에 덴마크의 오스테드, 그 다음에 노르웨이의 에퀴노르 이러한 회사들이 신재생 에너지에서 지금 발을 빼고 있어요. 그래도 뭐 국산화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다른 나라 다 빠지고 있으니까 그 해상풍력 산업을 좀 키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태양광도 그런 부분들을 기대했었죠. 그런데 소위 말하는 택가리를 활용을 해버리니까 정상적으로 기술 투자를 하는 기업들은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고민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오늘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해상풍력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 네. 주십시오. 네. 전 세계적으로 해상풍력에 투자한 기업들이 이제 속속들이 시장에서 철수를 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나라는 이제 산업부가 확정한 제11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을 통해서 현재 있는 것보다 약 38기가와트 정도의 풍력 터빈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이 숫자가 좀 와닿지 않으실 텐데 우리나라 지금 설치되어 있는 원전 설비의 1.5배 정도 되는 설비이고요. 이 중 거의 대부분이 해상 풍력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국제적으로 통용되었었던 해상 풍력 건설 사업비를 적용한다고 해도 총 200조 원이 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고, 게다가 이제 최근에 완공되었던 전남 해상 풍력 1단지의 경우에 기존에 통용되어 온 단가보다 자그마치 80%나 상승한 비용, 80%나 상승한 비용으로 완공되는 등 경제성 측면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사업인데도 대단히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경제성 부분을 계속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내 제조 산업에 실질적인 기여가 있는지의 여부를 정말 꼼꼼히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끝으로 이제 저기 택가리 기사 이거 한번 같이 보시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 택가리 기사죠. 네. 풍력에서는 좀 이런 일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그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차기 정부에서는 국내 에너지 산업과 우리나라 제조업을 지킬 수 있는 에너지 정책을 기대합니다. 다음 주 4부에서는 산자부 카르텔, 전력 민영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